안녕하십니까. 한울경매 자산관리입니다. 최근 며칠째 각종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3법인데요. 임대차 3법의 정확한 법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새로 신설된 법 조항의 주요 내용은 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 불리우는 것이고요.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방송으로 1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변경된 주요 내용 3가지 및 임대차 3법의 시행일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추후 2편에서는 임대차 3법의 궁금증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1편 마지막 부분에는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과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스킵하지 마시고 꼼꼼히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의 첫 순서로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중 첫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종속기간은 2년으로 봄.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 및 제6항.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세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3가지가 새롭게 신설된 법 조항들입니다. 결국 다소 어려운 이 조항들을 쉽게 풀어보면, 첫 번째로 임차인은 현재 주민법에 의해 보장받던 2년의 임대차 기간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합계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사례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였을 때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20분의 1 내의 범위에서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 조례로 정하여 증액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상한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시행 시기 및 적용일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임대차 3법의 시행 시기는 바로 언제일까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바로 이 법을 공포한 날인 2020년 7월 31일부터이며,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는 소급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급하는 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권리 행사에 방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의 일부 내용은 소급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만약 체결했다면 이때는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사항인 것이지요. 즉, 이러한 경우에 현재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 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사실만 믿고 본인이 이사갈 집은 준비도 못한 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큰 코 다치겠지요.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차임의 20분의 1이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는 소급 적용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들만 나오고 이런 내용은 저는 아직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물론 나와 있는 기사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못 봤네요. 그리고 이 법에서 임차인의 강력한 무기 중 또 하나인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추후 올라오면 좋겠지만 현재 보도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예를 들면 월 차임이 100만 원이라면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300만 원이겠죠. 이 금액 또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 예를 들면 다른 집을 구할 때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비용 등 이사 비용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셋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물론 얼마나 인상하였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요.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꽤 크겠지요. 추후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례들의 결과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1편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편의 방송에서는 임대차 3법의 주요 궁금증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혹시 구독과 알람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설정하셔서 임대차 3법 방송 2편의 중요한 내용들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